이것도 월봉을 보면 이 2,500원만 넘으면 계속 조정을 받는 거를 뭐 10년 이상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2,500원 넘더라도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아주 특이한 종목이죠. 아마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좀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그 종목들이 크게 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어제 상한가 갔죠? 근데 오늘은 긴꼬리 달고 돗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RF세미도 어제 상한가 뒤에 오늘 27%까지 올라온 다음에 지금 긴꼬리를 무려 25% 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글도 긴꼬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오늘은 신고가보다는 지폭탄이 많은데, 신고가들이 그동안 이제 제가 폭탄 돌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긴꼬리, 그 자이글도 22% 고점에서 긴꼬리에 달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35,000원 이상에서 산 사람도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RF세미도 여기도 35,000원 이상에서 RF세미죠. RF세미도 10,000원 이상에서 산 분들도 잔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구산업도 상한가 뒤에 또다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여기 OK 목장 결투가 남아있다. 이구산업은 뭐 제 생각에 5,500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은 뚫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보다 물릴 생각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은 어제 상한가 뒤에 오늘도 문 열자마자 상한가 가고, 이부첨단 소재도 상한가 뒤에 9시 30분에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판 이제 드디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지껏 기다리신 거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고 이론이라도 남기고 우리 원칙대로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최소한 10%는 남기고 우리가 파는 그런 기회를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점에서 도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신고가 종목들이 다 오늘 긴 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지앤원 이게 이제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피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이글 긴 꼬리를 무려 지금 고점에서 이게 24.48까지 갔다가 1.1이니까 23% 긴 꼬리를 달고 있죠. 자이글, 세로닉스도 긴 꼬리 고점에서 신고가를 쓰고 나서 긴 꼬리를 이것도 18% 이렇게 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태경 BK도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이 꼬리도 지금 22%에서 8%, 14%의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고점 긴 꼬리는 철수 신호다. 갭상승 장대 음봉하고 비슷한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KBG.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OK 목장의 결투를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진 전기가 갑자기 2시 반에 상한가로 갔죠. 상한가로 갔는데, 이거는 2천만 주가 거래되는데 이거 바치는 게 30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고점 상한가는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 매매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RF세미, 이게 점점 긴 꼬리가 길어지죠. 이게 보면은 11,000원 넘으면 다시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게 27%까지 갔다가 지금 0%니까 긴 꼬리를 27%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고점에서의 긴 꼬리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구산업도 보시면 여기서 OK 목장의 결투가 남았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구산업은 돌파를 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못 본 척 해야 된다. 못 먹어도 수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율알림님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어렵게 썼는데 오늘 긴 꼬리를 크게 길게 달았죠. 무려 17%긴 꼬리를 달고 있어가지고 고점 긴 꼬리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 샀습니다. 누군가 샀는데 정말 안타깝다. 인터로저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35,000원 돌파를 한다고 한들 또 OK 목장에 결투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나리어 바이오죠. 이 긴꼬리 긴꼬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넘지를 못하고 다시 긴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로 갔다. 우리 고점에서 긴꼬리 뒤에서 그 긴꼬리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면은 떨어질 추가 하락의 확률이 많은 거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과거 경험상, 공부상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우리가 경험했다. 경험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TX도 지금 8,000원을 다시 넘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8,000원을 넘는다고 한들 이 8,000원 넘으면 진정한 OK 목장의 결투, 피할 수 없는 결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결투를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어반 리튬이다. 어반 리튬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긴꼬리를 달고 있다. 3만원을 돌파를 했지만은 상장 초일에 형님들하고 싸운 후에 지금 긴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뭐 긴꼬리, 아주 유난히 긴꼬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잘못하면 뒷폭탄에 걸릴 수 있다, 또는 내리막 외봉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긴꼬리, 고점 긴꼬리, 우리가 무서워하는 고점 긴꼬리를 달고 있다. 긴꼬리가 무려 10%에 이른다. 대성에너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봉이 살짝 높은 듯한 상황에 오늘도 이게 다시 긴 꼬리 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성 에너지가 여기서 지난 1월 26일 날 상한가를 기록할 때 이거는 고점 상한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계속 뻗어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이것도 뒷폭탄일 가능성이 많다. 잘못하면 뒷폭탄의 내리막 유봉에 걸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긴꼬리 뒤에 음봉격투기를 시도하지만 또다시 긴꼬리를 달고 있다. 이 이스페타시스도 역사적 신고가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감성 코오퍼레이션도 이제 우리가 여기 2,500원을 넘으면 2,500원만 넘으면 꼬리를 달고 내려온 적이 여러 번 있다. 이거를 월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것도 그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도전하지만 2010년부터 기다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잘못하다가 앞폭탄 맞고 떨어진 거 뒤에 뒷폭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정확하게 앞폭탄 먹고 떨어졌죠. 다물멀티 미디어도 이 고점에서 긴꼬리 음봉, 개파락 음봉이죠. 긴꼬리. 이때 그 18%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파락 장대 음봉을 만들고 계속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추가 하락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라사이언스죠. 이것도 월봉을 보면 이 2,500원만 넘으면 계속 조정을 받는 거를 10년 이상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2,500원 넘더라도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라사이언스 아주 특이한 종목이죠. 10년 이상을 2,500원만 넘으면 조정을 받는 특이한 종목이다. 아마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즈랩도 잘못하면 뒷폭탄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전형적인 급상승이죠. 1,500원짜리가 14,950원이니까 10배 상승했어요. 10배 상승했는데 톱니바퀴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한 형태다. 여기서
6,000원을 바닥으로 보고 판바닥으로 보고 다시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판바닥 6,000원이 깨지면 잘못하다 4,000원, 3,000원으로 내려올 수가 있죠. 이게 이 판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 6,000원이 붕괴가 되면 정말로 위험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월봉을 보면 너무나 높죠. 그래서 이게 2,000원, 1,000원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바닥 대비는 5-6배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텍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700원짜리가 9,3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뒤에 고점에서 쌍꼬리 맞고 그 다음날 무려 14%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17%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4월 3일 날에도 3%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600만 주 거래되면서 다시 음봉 벽타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고점에서의 쌍꼬리 얼마나 이제 제가 많이 당했으면 고점에서의 쌍꼬리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책에까지 썼겠습니까? 아주 정말 안타깝죠.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아주 좀 많을 텐데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딤동 봄날 쭉지님, 아이고 신랑이랑 6월 퇴직하고 제 고향 광주로 노후 보내려고 집을 구하러 가는 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아 화성 휴게소에서 들어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휴게소까지 들어가셔서 제 거를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와중에 또 네 종목 입절을 하셨다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김동 봄날 쭉쭉님 부럽습니다. 네, 중앙 DNM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한 종목 못 먹어도 수답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쌍꼬리 달고 계속 음봉 만들고 있는데 위험하다. GEO 고점에서 긴 꼬리 음봉을 만들고 있죠. 또한 위험하다. 코텍스 코스텍시스 이렇게 쌍봉 고점에서의 쌍봉 갭상승 장대음봉 여기서 이 3월 29일 날 누군가 이렇게 샀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차트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락을 해도 뭐 어제 또 9%까지 떨어졌죠. 그 전날도 8% 떨어지고 아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찔아찔해요. 레몬도 갭상승 장대 음봉주에 떨어지다가 음봉 벽타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일컴텍도 마찬가지다. 일컴텍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다. 고점 횡보 들어가면 안 된다. CTC 바이오 11,000원 이상만 넘으면 조정을 받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다 좋은데 월봉이 다소 높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진 파워도 여기 일봉만 볼 게 아니고 월봉을 보면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 석유도 일봉만 보면은 안 되고 월봉을 보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10,000원이 판바닥에 형성됐는데 이 내리막 판바닥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르막 판바닥이 아니고 내리막 판바닥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지금 이 10,000원이 깨지면 얼마큼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SE도 월봉을 보면 높은 수준이다. 이게 내리막 판바닥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장대 양봉 그거는 내리막 외봉이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 거에 한번 물리면 크게 물린다. 혹시 제가 2기를 수업하게 되면 그동안 1기 때 잘 못했던 이 내리막 판바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편히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